1, 2, 3, 4, 5, 6, 7, 8, 9, 10 챕터 10, 챕터 10 마사장입니다. 리틀레 채널 마사장입니다. 자, 야, 오늘 벌써 이번 영상이 챕터 10이네요. 10번째인데 시간도 빠르고 뭐. 자, 오늘 챕터 10은 과연 또 무엇이냐? 바로 인테리어 디테일링입니다. 실내 디테일링, 실내 관리하는 편인데요. 자, 실내 관리를 또 왜 해야 되고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상은 디테일링 토탈 솔루션 루미너스와 함께합니다. 모든 디테일링 과정이 안 중요한 게 단 한 개도 없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만약에 굳이 고른다고 하면은 이제 실내 관리가 저는 있어요, 저한테. 왜냐면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아이 있는 집들이나 뭐 이런 이제 분들 계시잖아요. 실내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앉아서 운전하고 생활을 집도 앉아서 생활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청결해야 돼요. 특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고 예민하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실내 관리에는 특히 좀 성분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문화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어두워요. 어두운 계열이에요. 뭐 베이지 이런 게 말고 막 뭐 검정색이 가장 많지 않나요? 검정색, 회색, 어두운 계열이 많은데 브라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색 계열 때문에 그 오염물질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더러운지 모르고 막 계속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노후가 되기 시작하고 손상이 돼서 노후가 되기 시작하면은 보완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실내 마감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먼저 이제 손상돼서 노후 되기 전에 좀 미리미리 깨끗하게, 실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 집처럼, 집 같은 공간이에요. 집 안도 우리가 청소를 하니까 꼭 실내는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씩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관리는 이거 그냥 집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딱 들어가서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차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세차장 가시면은 이제 뭐 요즘에는 에어건이라든지 뭐 이제 다 있잖아요. 진공청소기, 그런 걸로 이제 먼지 뭐 털고 먼지 흡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중요하지만 크게 뭐 또 뭐 없는 게, 쉬운 게 뭐 순서가 따로 없어요. 뭐 가죽을 먼저 닦냐, 뭐 아니면 뭐 핸들을 먼저 닦냐, 아니면 뭐 글러브 박스를 먼저 닦냐, 이런 거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장재, 마감재와 마감재에 따른 마감재를 위한 뭐 전용 케미칼과 도구들, 그것만 조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굳이 뭐 순서랑 뭐랑 그런 거는 뭐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요즘은 사실 좋은 케미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실내 이제 내장재 올인원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이제 그것보다 디테일하게 가서 이제 파츠, 실내 파츠, 뭐 송풍구라든지 뭐 아니면 가죽 시트라든지 뭐 이런 거 좀 구분을 해가지고 재질별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플라스틱, 가장 많은 부위에 있는 이제 내장재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실내 세정제, 인테리어 클리너, 뭐 실내 세정제, 뭐 이런 케미칼을 이용해가지고 쓰시는데, 도구를 좀 말씀드리면 디테일링 브러쉬라든지 실내 세정 인테리어 글러브라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브러쉬나 이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실내 세정제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싹싹 닦으신 다음에 그냥 타월로 닦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팅 같은 경우에는 코팅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 실내 코팅제 좀 제가 좀 여기서 주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내 코팅제들은 다들 이제 광도, 어느 정도 광택이 나는 성분들이 다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바르시면은 번질번질하게 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플라스틱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는데, 특히 대시보드 쪽은 좀 강도가 높은 이제 실내 코팅제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특히 운전하실 때
햇빛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전면 유리로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코팅 성분의 그 광도 때문에 이게 빛이 반사가 돼요. 눈이 부셔요. 그래서 조금 운전하실 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대시보드만큼은 조금 매트한 거, 실내 코팅제 중에서도 좀 매트한 실내 코팅제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네, 상황에 맞게, 뭐 개인 취향에 맞게 조금 이제 적절한 이제 케미컬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가죽인데요. 가죽 시트. 요즘 시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 굉장히 좋은 고급 재질의 가죽을 많이 쓴다 그래요. 뭐 합성 가죽이든 천연 가죽이든 어쨌든 뭐 요즘에는 굉장히 고급제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죽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가죽 관리를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말씀드리고 가죽을 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가죽은 사람 피부랑 똑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고, 수분이 없으면은 금방 손상이 되고 금방 이제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막 스킨로션 바르듯이 하는 것처럼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오래 가고 그러기 때문에. 세정제가 또 전용 세정은 따로 있어요. 다들 웬만하면은. 그 이유는 당연히 일반 세정제를 만약에 가죽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가죽에 남아있는 그 수분 같은 거를 뺏어가요. 일반 세정제들은 성분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가죽 세정제들은, 보통 대다수 가죽 세정제들은 세정도 되지만 어느 정도 보습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죽의 질감 향상이라든지 뭐 수분 뭐 이런 게 좀 그런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죽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를 꼭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팅제가 있는데, 코팅제도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컨디셔너, 그리고 정말 이제 레더 코팅 뭐 이렇게 있는데,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수분 공급이에요. 유수분 공급, 이제 가죽의 그 활기, 생명을 불어넣는 유수분 공급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코팅이 있어요. 이렇게 레더 전용 코팅, 가죽 전용 코팅.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이 사람 피부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세안을 하잖아요.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발라요? 스킨 로션 바르죠. 똑같아요. 스킨 로션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거야. 네, 그게 가죽 이제 그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은 또 뭐 발라요? 그 다음에 뭐 수분 크림, 뭐 에센스 또 이런 거 바르잖아요. 자는 동안 이제 또 날아가지 말라고. 그거를 이제 그 가죽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수 그 성능이 있어요. 방수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염, 가죽 시트 이염되는 거를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밝은 계열의 시트의 차량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면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뭐 가방이 됐든 뭐 바지가 됐든 어쨌든 이염이 돼요. 또 밝은 계열은 티가 확 나기 때문에 그 이런 가죽 코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염 방지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주시면은 뭐 매번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니까 한번 이것도 날 잡아서 실내 전체 딱 날 잡아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가죽 코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죽 코팅제들 경우에 뭐 다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어떤 가죽 코팅제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미끄럽고 슬립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운 거예요. 막 가죽 시트에 딱 앉으면 막 미끄럼틀 같이 막 쑥쑥 막 내려가고,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그 핸들에도 썼는데 막 핸들이 미끄러가지고 돌리는데 막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날 뻔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가죽 코팅제 중에서는 그 슬립감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특히 핸들, 스티어링 휠은 조금 가급적 피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정말 안정성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게 핸들을 이렇게 막 멋지게 딱 돌리는 한 손으로 삑! 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핸들, 스티어링 휠에는 그거를 쓰는 거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런 제품은 여기에 좀 피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죽을 했으면은 다음에는 패브릭, 알칸타라 뭐 이런 직물 소재들인데요. 직물 소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예로 발매트 있잖아요. 그 순정 출고시에 나오는 이제 발매트들이 매트인데,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세차장에 비치되어 있는 저거 매트 세척기에 넣으셔가지고 세척하시면 되고, 그게 더 빠르고 좋아요. 네. 그 패브릭 전용 세정제로 해주신 다음에 타월로 닦아내시면 되는데, 코팅제가 있는데, 패브릭 코팅제는 사실상
제가 뭐 많이 이게 각 제조사마다 다들 있는 것도 아니고 패브릭 코팅제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많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그 제조사의 설명처럼 막 우아할 정도 효과가 없어요. 그만큼 되게 어렵고 까다롭고 효과를 많이 못 느끼는 그 제품 라인업 중에 하나예요. 그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사실 진짜 제가 여기서 진짜 대놓고 아 이거 좋아요 라고 할 만한 제품이 진짜 없어요. 패브릭 코팅제들. 그래서 그냥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세정 잘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코팅 부분에는 그렇게 막 집중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도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진짜 효과 있는 제품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만약에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바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사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제품 리뷰나 뭐 이런 거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제일 예민한 놈이죠. 얘. 얘 진짜 예민해. 나 얘 너무 싫어. 하이그로시예요. 실내 하이그로시가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모든 차들의 진짜 좀 뭐랄까 고급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센터펫이야 기어봉 있고 이제 공조 시스템 있고 이런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하이그로시 그 재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안 건드리는 거예요. 얘는 건드리는 순간 스크래치가 나요. 너무 예민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운전하다 보면 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닦아주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에 아무래도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이다 보니까 좀 유난력이 있는 그 QD 있잖아요. 퀵 디테일러라 그러죠. QD를 이용해가지고 가벼운 세정도 되니까 QD가 가벼운 세정과 코팅 한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타월은 당연히 가장 제일 깨끗한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거. 부위별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얘는 까다로운 그 재질은 아니지만 작업이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저거 틈새가 좁은 송풍구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고 별거 아닌데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틈새가 좁다 보니까 일일이 그 조그만 브러쉬라든지 뭐 면봉 뭐 이런 걸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되게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로 바람이 나오는 그 부위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우리 호흡기, 사람들 호흡기에 바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 간혹 이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심각하게 나는 냄새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그 면봉에다가 소주나 이제 알코올 같은 거 살짝 묻혀준 다음에 면봉으로 이렇게 틈새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브러쉬 조그만 차 브러쉬 이런 걸로 해주시는데 잠깐 팁을 드리면은 그 다이소 가면은 여성용 화장품용이라고 해서 조그만 브러쉬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용 브러쉬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조그매요. 이만해가지고 진짜 그 송풍구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1,000원, 2,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거 사셔가지고 딱 옆에 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기판이랑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어쨌든 운전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속도라든지 뭐 주유량이라든지 뭐 엔진룸 뭐 열이라든지 엔진 오일 열이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경고등 때문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많이 주기적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가 사실 그리고 또 스크래치가 나면은 굉장히 거슬려요. 신경이 예민해져. 막 나 날카로워. 막 그 세정제를 쓰시는데 타월 당연히 깨끗한 걸 쓰셔야 돼요. 다른 데 막 이런 거 닦다가 쓰시면은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비게이션 뭐 LED 쪽이나 계기판이나 똑같이 이제 화면이잖아요.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하이그로시처럼 좀 같이 깨끗한 타월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타월로 닦아주시는데 그냥 세정제 같은 경우는 유리 세정제로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실내에는 유리 코팅, 유리 바스 코팅 성분이 있는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은 유리 세정제로 그냥 같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찾아보시면은 계기판이나 뭐 이제 저기 내비게이션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핸드폰처럼
필름이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가장 좋은 거는 그거 붙이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해. 그거 그리고 그냥 막 관리하다가 떼가지고 다시 떼고 붙이고 그게 가장 편해요. 핸드폰 액정처럼. 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또 굉장히 길게 웅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재질별, 뭐 부위별, 어떤 거 이제 그 거기에 따라서 뭐 사용할 수 있는 케미컬, 권장해야 되는 케미컬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도 결론은 하나야. 실내잖아. 우리가 앉아가지고 운전하고 숨 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특히 아이 있으신 분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호기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당연히 관리해 주실 때는 뭐 진짜 그 부위별, 터치별, 뭐 재질별 뭐 해가지고 각자에 맞는 케미컬과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챕터 11. 야, 11에서는 이제 피디님이 엔진룸 디테일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피디님이 이거 리플렉션 초창기에 그걸 냈다가 욕 엄청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 웃겨. 이번에도 욕을 얼마나 먹을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리니어를 해가지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아무튼 엔진을 하셨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댓글이 악플이 막, 야, 저런 모자란 놈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 다음 편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피디님이 또 어떻게 리니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실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 너무 웃기냐? 피디님 미안. 어쨌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생각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 멘트 좀 추천을 받으면 안 되겠죠? 마무리 멘트 좀 독창적인 거 있으신, 독창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재밌게 이렇게 탁탁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